네,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 리시토통님이 되게 쫙 네, 너무 그러셔가지고 급하게 했어요. 지금 좀 시간이 많지 원래 지금 않아서. 빅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료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항상? 많죠. 네. 뭐 여기는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교통 데이터도 있고 지하철 데이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승하차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적어지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이런 것. 그래서 수도권 투자할 때는 저도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국내 투자를 할 때 수도권 그 교통 데이터를 통해서 굉장히 아주 좋은 수익률을 제가 또 올렸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리치고 정면을 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전체 그 리치고에 담겨 있는 데이터에서 한 10% 한 20%도 안 됩니다. 근데 사실 못 보신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죠. 네. Q&A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함께 Q&A 하는 시간 네.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리치고 보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이런 빅데이터를 자꾸 보다 보면 네. 그걸 분석을 하잖아요. 네. 분석을 하다가 뭐 틀릴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자료를 갖다가 네.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료를 이렇게 막 다루는 과정에서 네. 그럴 맞습니다. 수 충분히 있는 오류가 생길 거잖아요.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게 일단 원 데이터가 있고요. 원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데이터를 정리하는 게 이제 전처리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오류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이 전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시각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사실 보이는 건 간단해 보이지만 그 뒷단에 엄청나게 이 많은 계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에 대한 것들을 또 거기에서 이제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그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게끔 다 좀 그런 과정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뭐 빅데이터 이용하기 너무 좋았습니다. 뭐 신세계네요. 플라워 차트? 네, 플라워 차트. 매매전세 플라워 차트. 네. 이름 누가 진 거예요? 제가 지었죠. 플라워 차트. 왜 플라워 차트예요? 예뻐요?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막 예쁜 거 아니야? 아니, 이제 이 지역별로 이렇게 서로 이제 퍼져나가는 게 어떤 데는 매매전세가 좋으면 이렇게 퍼져나가고 매매전세가 안 좋으면 밑으로 퍼져나가고 제가 퍼져나가는 모습이 이제 꽃처럼 이렇게 저는 이뻐서. 불꽃놀이 하는 불꽃 차트 가볼까요? 불꽃 차트가 훨씬 더 플라워 차트는 좀 약한 거 같아요. 그러네. 불꽃 차트 괜찮네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네. 그 불꽃놀이 할 때 그렇죠, 터지고 나서 그렇죠. 쫙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불꽃 차트로 했으면 내가 볼 때는 좀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좀 에너지가 넘치는. 네, 그럴 수 있죠. 나중에 주식에서는 뭐 네. 그걸로 하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불꽃 이미 뭐 차트. 플라워 차트는 네. 많은 사람들이 네. 강의가 이동호님 강의가 데이터의 최종 목표인 그래프화로 되어 있는데 사실 데이터 가공이 네. 잘못되면 네. 그렇죠. 그래프가 엉망이잖아요. 네. 프로그램 내에서 데이터 시트를 따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원본 데이터에 대한 링크가 있나요? 데이터 시트를 따로 보실 수도 있어요. 예, 보는 거는 그래요? 좀,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검증 과정을 좀 하고 있는데, 시트를 따로 이제 보기를 원하시면 그거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렇게 해서 오류를 발견해 주시면 또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감사한 거고요. 지금 이 리치고는 몇 명이서 이걸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4명이 만들고 있죠. 4명이? 예. 만만치 않겠네요. 예, 만만치 않죠. 이게 왜냐면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지금 빅데이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파트 위주로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리치고는 이제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토지, 상업용 부동산, 뭐 오피스텔,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 경제, 주식까지 이제 지금 이걸 다 주식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식도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놨었고요.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 딱 던져주기에 결과물을 던져주기에는 사실은 주식이 훨씬 더 그렇죠. 편할 것 같아.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뭐 다들 누구나 이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고 또 뭐 꼭 어떤 이런 재테크 쪽이 아니라도 우리가 인생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매 순간 또 의사결정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의사결정을 내가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또 여러 가지 부분적인 정보만 가지고 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말을 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말고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로 어떤 의사결정을 해보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그렇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좀 최소한 손쉽게. 그래도 이 데이터는 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니까요. 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네. 두 번째 뭐 계속 이동훈님 질문을 해주시네. 강의에서는 법례가 안 보이는데 네. 프로그램 내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법례가 있는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깐 이걸 보여드리면 이걸로 여기 장면 네. 장면 자, 여기 원 보시면 장면 원 가셔가지고 장면을 원 자
예, 실제 리치고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네, 여기를 이렇게 갖다 대면 지금 이제 화면상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네, 여기 보여요, 이제 다 보여요. 이렇게 예. 이제 다 내용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예, 갖다 대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거를? 설명이 즉각 나오게끔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법례가. 예, 그래서 갖다 대면 나오는데 아까는 이제 이거는 이제 스크린 캡처를 떠서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예, 그게 안 되는데 실제로 이제 법례나 실제로는 바로 다 예, 갖다 대고. 법례나 이런 게 다 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리치고 사용료. 리치고 데이터 갱신 주기. 갱신 주기요. 갱신 주기는 데이터마다 지금 다 다릅니다. 뭐 어떤 데이터는 주간으로 갱신되는 데이터도 있고요. 제일 많은 건 월간으로 갱신되는 데이터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주간으로 또 되는 데이터들이 있고, 그래서 대부분 월간이나 주간으로 데이터가 갱신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걸 옮기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자주 업데이트가 되는. 네, 굉장히 자주, 뭐 아주 자주는 아니지 뭐래도 꽤나 자주 업데이트. 리치고의 사용료. 네. 지금 유료로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뭐 제가 아니라 이제 다른 쪽에서 지금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지금 수준에서 지금 나름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네? 뭐 월에 한 몇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네. 예. 아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그걸 얘기를 예. 해달라고 하는데. 예. 지금은 현재는 이제 그 정규 강의를 들으시는 지금 분들, 리스토토님 정규 강의 들으시는 그렇죠. 분에 한해서만 예. 지금 이거를 그분들 보여드리고 대상으로 있는 해서 거잖아요. 오픈이 되어 있고요. 예, 왜냐면 이게 그냥 오픈을 하고 싶어도 이게 사용법, 그러니까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사용법을 배우지를 않으면 그냥 뭐 어떤 걸 봐야 될지 모르니까. 네. 토지 쪽 그래프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토지 쪽. 이거는 밸류맵 쪽에서 뭘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셋이 그때 밸류맵 그렇죠, 대표님하고도 그렇죠. 한번 네, 식사를 네, 같이 했잖아요. 근데 네. 그 토지 이거 밸류맵은 리치고는 토지는 토지요. 네. 토지는 지금 2.0으로는 지금 업데이트를 안 해놨는데 1.0에서 잠깐 보여드리면 네. 이런 게 다 너무 많아. 엄청 많죠. 예, 정말 많습니다. 예를 지목, 들면, 지가 뭐. 예, 이걸 보여드릴까요? 자, 이 데이터는 뭐냐면요. 이제 이게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움직일수록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거래량. 예. 근데 이제 거래량을 제가 이렇게 X축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토지가 됐건 아파트가 됐건 그 지역에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뭔가 사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상이 있는 거고 뭔가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은 그럼 도대체 뭔 일이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거래량 증가를 오른쪽에 놔뒀습니다. 그래서 뭔가 거래량이 이렇게 툭툭 튀는 데들 있죠. 네네. 예, 예를 들어 뭐 2017년 3월달에 강원도 화천군 또 그 다음에 17년 8월달에 경북 예천군 이런 데는 뭔가 지금 이상이 있는 거죠. 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는 뭐냐면 지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땅값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제주도가 많이 올라갔네요. 그래서 저기 이제 12년 11월 달서부터 지금 최근 18년 3월 달까지 봤을 때 제주도가 이렇게 이제 제주도 세종 이런 데가 엄청나게 이제 올라간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래량 증가율과 뭐 이런 거 있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뭐 굉장히 막 지목별로 있고 뭐 그다음에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왜 클릭이 안 돼? 우리 클릭이 돼야 되는데. 왜 뭐 아니야? 예. 그리고 아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누가 샀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서울 사람들이 사는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외부 투자자들이 사는 거고 원의 크기는 외국인들이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2018년에는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데가 어디예요? 제주. 그다음에 부천시, 화정시. 화성. 근데 평택 같은 경우는 원도 크고 오른쪽에 있고 위에 있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울 투자자들도 사고 외부 투자자들도 사고 외국인도 많이 사는 데가 평택이다. 예, 또 화성도 마찬가지고. 근데 서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는 어디예요? 남양주시. 가장 오른쪽에 있으니까. 남양주시, 김포시, 그 다음에 하남시 이런 데가 서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지금 많이 사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또 해서 지금 토지 데이터도 일부 이렇게 예,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그게 그러면 언제쯤 이게 다 100% 완성이 되는 거예요? 100% 완성은 내년까지 계속 작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완성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개별 아파트 데이터까지 그래서 어떤 아파트가 저평가고 고평가인지 그런 것까지 이제 수치로 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이제 시군구별로 그래서 서울만 지금 서울의 저평가 1등이 어딘지 꼴등이 어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년 동안에 최근 2015년 5월 15년부터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중랑구가 저평가 1등이에요. 그다음 강북구, 그다음 은평구 이런 식으로 저평가 순위가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전국으로도 이제 다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볼 수 있게끔 다 지금 그렇게. 무조건 이게 저평가된 건 네. 됐다고 근데- 무조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클라잖아 그러면 클라. 그렇죠. 근데 많은 참고를 할 수 있다는. 근데 이게 이제는 이런 시군구 단위가 아니라 이제 나중 개별 아파트까지 이제 이걸 다. 네. 일이 많으시겠네요. 그러면. 일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저평가와 고평가 뭐 반대로 보면은 이게 뭐 강남구가 지금 네. 가장 고평가되어 있다. 그렇죠. 그럼 요즘에 뭐 수 전략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네. 이제는 뭐 싼 거보다는 네. 더 좋은 걸 더 비싼 걸 사야 된다. 그렇죠. 그러시면 보면은 뭐 바로바로 여기서 이제 맞습니다. 그 순위에 맞게끔 그렇죠. 그걸 하면 그리고 이거는 2015년부터 보니까 이렇게 고평가로 보이지만 사실 제가 아까 이제 고평가냐 저평가냐 구분할 때는 짧게 보는 게 아니라 길게 길게? 봐요. 길게. 그래서 한 10년이나 최근 10년, 15년 정도를 놓고 봐야 이게 진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만 놓고 보면 상당히 지금 고평가가 되어 가고 있고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측정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고. 네네. 근데 이게 이제 100% 맞다 틀리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매매가와 전세가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안에 매매 전세를 비교했을 때 저평가인지 고평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수치나 이런 것들로 다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맥락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이런 데이터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규 강의 뭐 그럼 어디서 하는지 뭐 물어보시면 있어요. 그런 제 블로그 글에 가면 다 이제 안내가 되어 있고요. 네. 블로그는 이따가 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천이 코리아 DHR님이 인천이 대출 비중이 예금보다 많다고 하시고 네. 대전은 네. 대출보다 예금이 많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인천 청라 6단지 분양권이 있는데 대전과 비교해서 어디가 투자가 나을까요? 사실 이런 구체적인 질문에는 사실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데. 청라 6단지 분양권 있다 그러는데 대전 거 좋다 그러면 또 웃기는 거예요. 좀 어렵잖아요 이런 질문. 네, 그렇죠. 네, 사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네네.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일치고를 기반으로 했을 때 네, 이제 기반으로 뭐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저 같으면 저는 대전 쪽에 좀 더 무게가 많이 지금은?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투자의 어떤 자기의 스타일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뭐 당연히 뭐 네, 공격적으로 좀 그렇죠, 수익이 그렇죠. 큰 거 가겠다. 네, 아니면 네. 보수적으로 네, 아까 전 보수적인 투자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네, 네. 보수적으로 나는 좀 많이 그 어떤 리스크를 네.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죠. 수익을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기 이제 투자를 했을 때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는 걸 저는 굉장히 선호하는 스타일인데 대전에 투자하면은 그냥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청라도 여러 가지 호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발 뻗고 자기에는 조금 좀 부족하지 않을까 날 뻗고 싶습니다. 자고 있는데. 네. 마이스토리 33님이 투자와 관련해서는 오늘 분석 내용 잘 들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사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네, 참 아마 실수요자 입장에서 굉장히 아마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저게 또 어디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고 본인의 자산에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여유 자금이 좀 있어서 나는 혹시라도 나중에 뭐 한 2년 정도 후에 위기가 와서 가라앉아도 나는 버틸 수 있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사실은 지금이라도 사시는 게 괜찮다고 하지만 막 대출을 또 어느 정도 많이 좀 껴서 무리한 대출? 네, 하시고 하신다라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분명한 건 뭐냐, 이제 파티는 점점 끝나가고 있고 점점 지금 이제 위험해지고 있는 시기가 온다라. 하지만 그렇다고 가게 바로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 더 뜨겁게 타오르고 내후년 어느 정도까지 갈 거예요. 예. 하지만 지금 당장 사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신중하게, 예, 그리고 또 이걸 뭐 어디에 살 거냐, 내가 뭐 서울에 살 거냐, 경기도에 살 거냐, 이거 사실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지금 집값이 이제 서울 같은 경우 봤을 때 너무 이제 급등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네. 근데 투자자들은 이미 뭐 사실 다 빠질 사람 다 빠졌고 그렇죠. 사고 싶어도 뭐 이제 뭐 네. 대출이 막히면 못 사는데 네. 지금 문제는 이제 실수요자분들이 네. 야 이거 너무 급등했는데 네. 이게 지금 들어가는 게 이제 상투를 잡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 그런 그렇죠. 질문들이 많단 말이에요. 당연히 지금은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참 답변 드리기 힘듭니다. 이게 사실 작년 초 정도만 해도 무조건 살아라고 제가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애매한 시점이에요. 예, 정말, 예, 참 이건 제가 답변을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뭐 실수요자면 네. 오늘이 가장 쌀 수가 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무리를 해서 너무 무리해서 그렇죠. 뭐 대출 비중이 뭐 거의 예, 뭐 50% 넘어가는 그렇죠. 비율을 하면 뭐 그렇게 선뜻 권하지는 않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사실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특히나 이제 소득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소득이 이렇게 이제 증가가 거의 이제 멈추고 지금 이제 점점 지금 하락 추세로 갈 게 지금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 하에서 여러 가지 물론 저평가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과연 저는 나중에 올 위기는 충격파가 2008년 금리 위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저는 클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뭐 개인적인 의견. 예, 개인적인 네. 의견이죠. 예.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이면서 상당히 예. 신중하셔야 된다. 데이터로 소득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위기가 있건 뭐하건 어찌됐건 소득 자체가 계속 그래도 늘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영향도 있고 또 정부에서 지금 최근에 뭐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하고 지금 겹쳐서 소득이 지금 완전 지금 정체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0년부터 이제 65세가 되는, 예,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2020년. 2020년부터가 55년생들이 이제 65세가 돼서 은퇴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는 완전 어떤 소득의 절벽이 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거고.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도 뭐 안 좋다라고 하지만 아마도 2020년도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어려운 시기가 저는 펼쳐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심해야겠네요, 굉장히. 예, 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지표 놓고 봤을 때 그렇죠. 그렇게 좋지가 네, 않다는 네.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리치고 향후 계획 대단하시네요. 강의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강의는 제가 이제 기본 강의를 하고 있고요. 기본 강의는 뭐 내일도 하고, 근데 다음 계획은 아마도 한 11월 달 정도의 기본 강의. 기본 강의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오늘의 내용인데 이걸 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는. 정규 강의 같은 그런 건가요? 아니죠.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빅데이터 부동산에 대한 기본 강의고 부동산 시장이 어디까지 왔는지, 특강? 그다음에 특강? 예, 어느 시도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 정도를 가지고 데이터가 계속 바뀌니까 그걸 바뀌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시장을 점검하고 각 시대별로 점검하고 그다음에 좀 더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이제 정규 강의를 통해서 정규 강의를 들으시면 실제로 리치고 사용법을 이제 알려드리면서 본인이 리치고를 활용해 가면서 이제 내가 투자해놨던 지역들을 점검을 해보거나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잡거나 아니면 내가 또 투자를 좀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투자 타이밍과 투자를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지역을 이제 골라보는 그런 수업이 이제 정규 수업이고요. 네. 블로그 블로그요? 어떻게 가면 되나요? 예, 네이버에 리치 톡톡 치시면 되고요. 예, 리치 톡톡 치시면 예, 여기 이렇게 부동산 알파고. 네. 네, 그래서 여기 제 블로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강의나 글들을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보면은 강의 공지 정규 강의 3기는 네. 8월 10월 달에 10월 초부터 이제 진행합니다. 네. 이거를 네.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네.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네. 강의에서 블로그 내용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고 아까
대전 어디요? 이렇게 콕 들어오셨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대전 가보시면은 이제 전통적으로 그 대전에 이제 강남이 있잖아요. 예, 뭐 그런데 뭐 유성부터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예. 대전도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데 위주로 이제 보면서 그럼요. 투자를 네,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이게 되게 극명하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순위를 매겼을 때 네. 뭐 1등부터 한 5등까지 네, 네. 그런 그렇죠. 입지를 그렇죠. 가진 대구나. 그리고 항상 이제 염두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염두를 두냐면 나중에 내가 팔고 싶을 때 잘 팔릴 만한 물건인지 황금성. 대중성이 있는 건지 동네라도 뭐 세대수가 작거나 뭐하거나 좀 그러면 조금 팔기 좀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 동네에서 그래도 좀 잘 나가는 뭐 어느 정도 단지 이상에다가 뭐 프리미엄 좀 있는 아파트면 팔기가 쉬우니까 조금 돈을 덜 벌더라도 저는 이제 그런 데가 좀 그런 식으로? 네, 편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투자금이 5천에서 7천 정도 있다면 대구 이곡동 쪽에 네. 1,000에서 2천만 원 갭 투자하고 네. 대전 열매마을 쪽 갭 투자 3천에서 4천 한 개씩 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전 투자 관점에서요. 위험하거나 안 오르면 안 하고 파요. 네. 이제 대전 열매마을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대구는 이제 일단은 뭐 입주 물량은 없지만은 상당한 고평가 지역이잖아요. 네, 오늘 계속 나왔었죠. 네, 고평가 그렇기 되죠. 때문에 대구는 저는 좀 가급적이면 좀 그게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전은 뭐 그래도 대전은 상대적으로 대구보다는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잘 보고 좋은 네,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하락기에 있는 창원, 네. 김해 지역의 투자법 설명 부탁드립니다. 타이밍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런 건 이제 사실 정유광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살짝만. 네, 네. 아까 이제 입주 물량 이제 보셨잖아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런 데서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전세가가 같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반등을 할 때 몇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 일단은 전세가부터가 돕니다. 그러니까 플라워 차트로도 보면 이렇게 돌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 하락이 멈추고 전세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매매가마저 돌아설 때, 그럴 때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좋은 투자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매매와 전세 갭을 보고 투자하는 법도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갭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러니까 갭이 줄어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렇죠. 일단 뭐 매매가의 상승률이 전세가의 상승률이 매매가보다 더 좋아질 때, 그때 이제 사실은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좁아지는 그런 타이밍을 잘 보시고, 그때 이렇게 투자를 하고, 또 이제 입주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그리고 입주 물량은 그 지역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지도로 아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 주변 지역에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도 형태로 입주 물량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입주 물량까지 다 감안을 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이거를 데이터를 하나 제가 리축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제 갭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갭 투자 조건 검색. 예. 그래서 그래서 리모컨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걸로. 자, 여기 보시면은 각 시도별로 500만 원 이하로 갭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가 몇 개인지, 500에서 700만 원이 몇 개인지, 700에서 1000만 원이 몇 개인지 각 단위별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500만 원 밑으로 지금 갭 투자 가능한 아파트가 경기도에 하나가 있구나. 있네. 경남에 3개가 있구나. 경북에 10개가 있구나. 그래서 전국에 55개가 있구나. 이게 되게 좋네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도 이제 해서 이제 클릭을 하면은 뭐 이제 바로바로 보여줘요? 네, 바로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경북에 지금 10군데 지금 500만 원 미만으로 갭 투자가 가능한 이런 데가 지금 바로바로 나오고, 요게 이제 전세가율, 갭 금액, 평균 매매가격, 평균 전세가율. 물론 이제 시세기 때문에 실제로 가보면 좀 매물이나 이런 좀 좀 변동이 다르기 있을 때문에 수 있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조건을 내가 입력하는 거죠. 나는 예를 들면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싫다. 그럼 여기다 이제 제로에서부터 20년 넣고요. 나는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 1000. 나는 뭐 500 그렇죠, 이상. 그렇죠. 예. 최소. 그래서 세대수 너무 적으면 또 싫다. 예. 그러면 이걸 또 저걸 했더니 데이터를 지금 돌리고 있어가지고. 예. 이게 또 이게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시간이 제 좀. 컴퓨터가 느린 컴퓨터가 아닌데.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인터넷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음. 그래서 여기다 뭐 세대수, 갭 금액 이걸 넣으면 딱 넣어서 딱 엔터 치면 바로 또 조건 검색까지. 예. 딱 엔터 치면 다음날 출발인 거 이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럼 임장하거나 이런 거 임장 가거나 할 때는 되게 좋으시겠네요. 굉장히 편하고 지역을. 좋죠. 예를 들면 뭐 지역 대구를 내가 한번 골랐는데 대구라는 전제 조건을 해서 여기서 이제 대구만 또 대전만 또 선택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좀 편하죠. 이게 오래 걸리겠네. 예, 지금 제가 지금 뭘 좀 잘못 눌러가지고 지금 로딩이 많이 걸리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대전에 좋은 입지는 이미 많이 올랐고 전세 맞추기도 어려운데 네. 투자 타임이 언제가 좋을까요? 대전은 그래도 지금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전세 못 맞춘 친구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대전을 가더라도 또 어디를 이제 구체적으로 대전에 어떤 구를 갈 건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은 또 잘 또 챙기셔서 이렇게. 어떻게 생겨야 돼요? 리치고가 좀 도와주면 좋은데 강의를 듣고 리치고를 보고 이제 그걸 해야 되겠네요, 아주. 그리고 이제 아직은 이제 그러니까 개별 아파트 데이터들 뭐 아까 저런 것도 있고 하지만은 아직은 이제 리치고가 100% 완성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저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 지금 아마 좀 데이터로 확인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부동산 분석을 해보라 하면 기초 데이터는 어디에서 얻는 것이 좋은가요? 네. 데이터 얻을 때가 일단 크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일단 첫째, 월간, 주간 통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에 또 부동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업용 토지 뭐 이런 데이터까지 이제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 이제 또 실거래가 데이터가 있죠. 네. 그래서 거기서 얻으면 좋은데 사실 이제 이런 IT 기술이나 이런 걸 없으신 개인들이 이렇게 데이터 봐서 이거 하기에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막 그런 강의도 한 2년? 3년 전에 되게 많았어요. 막 엑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엑셀 돌리고 뭐 네, 해서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한 10명 중에 한 8명은 너무 어렵고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뭐 그런 분들을 되게 많이 해소해 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갱신되는 데이터를 계속 그 위에 엎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계속 업데이트 잘 해주시고요. 네. 정규 강의 이게 나중에는 100% 완성이 되면 그때는 뭐 유료화 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네,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싸 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뭐 무료로 하는 뭐 빅데이터 설도 있고 나는 무료보다는 적게 가더라도 정말로 이게 고도화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속성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잘 만들어 주시면 뭐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안 하시더라도 일단은 제가 필요해서 만든 거니까. 근데 힘들어 보여. 대전 지금이 겨울방학 시즌보다 나은 걸까요? 전세가 맞춰진다면. 그렇죠. 전세만 맞춰진다라는 전제 조건이라면 대전은 아마도 지금 정도가 제일, 왜냐면 앞으로 계속 올라갈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보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대전 쪽을 고민을 하신다라면 지금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 청주는 매매 전세 갭이 작으나 전세로 살다가 새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는 수요 때문에 전세가가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는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청주는 글쎄요, 저도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내년 1, 2분기 정도쯤에는 뭔가 지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데이터로는 지금 아직은 장바구니 상태만 있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매수 버튼을 누르기에는 아직은 데이터로 지금 도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근데 내년 1, 2분기 정도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네. 그렇군요. 오늘 뭐 질문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스터톤님 블로그 통해서 소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 황금성 뮤즈님 지금 받을게요. 재개발 재건축 데이터도 나오나요?
재개발, 재건축 데이터라 하시면 어떤 빌라나 이런 것 같아요. 빌라나 이제 재건축은 뭐 이게 자료가 그러니까 재건축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걸 분석하는 걸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게 있냐면 그냥 말로만 설명드릴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 아파트 나이 데이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지도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파트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예, 그래서 그런 아파트 나이 지도 데이터를 보면은 어떤 쪽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사실 큰 흐름이 또 보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네, 강의장을 옮긴 게 아니라 이제 스튜디오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80% 정도 세팅이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아프리카 TV 방식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전문 스튜디오 형태로 다양한 강의들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이에요. 네. 오늘 질문 여기까지 하고 아까 또 이제 다 마무리 하신 건가요? 네. 네. 앞으로 리치토토님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계속 소통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좀 쉽게 네. 데이터 너무 많아. 그렇죠. 너무 많은데 네. 쉬운 빅데이터. 쉽고 좀 와닿게 네. 딱 봤을 때 그런 거잖아요. 데이터라는 게 내가 이거를 어떤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서 뭔가 선택에 할 수 있는 네. 빠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네, 네. 것들을 제시해 주는 건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게 어떤 형태로 진화가 되냐면 이제 인공지능하고 결합이 돼서 AI 예, 이거 이제 볼 필요도 없어요. 이제 근데 딱 나오는 합의 거면 차원에서 이제 보는 거고 그때 가서는 이제 인공지능이 뭐 예를 들면 이제 청주 내년 1, 2분기 정도에 변화가 있으면 일단 관심 두세요. 그다음에 뭐 어디 부산은 좀 뭐 고병화 됐으니까 좀 정리하세요. 아마 이렇게까지 아마 진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또 해요. 빅데이터를 보면서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건 어떤 거냐면 그런 생각이 뭐냐 그 내비게이션을 이제 보게 되면 그렇죠. 그 인공 뭐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안 막히는 여기 다 막힌다고 하니까 옆에 추천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요즘에는 여기 막힌다고 이제 하면 이리로 안 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막히는 곳으로 다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여기 있겠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이게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 쏠림 현상, 그렇죠. 왜곡 네, 이런 것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충분히 저도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빅데이터로 그나마 부동산 투자해서 꽤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기가 향후 한 10년 정도로 놓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지금 이제 리치고에는 부동산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리치고에는 이제 경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래도 이제 다른 빅데이터 시스템과는 좀 차별화된 부분들이 막 있기 때문에 녹여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금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빅데이터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이제 조만간 부동산의 어떤 큰 흐름이 이제 거의 이제 뭐 지금 상승 흐름이 많이 왔고 얼마 안 남았고 위기가 올 거고 아마 그때 위기 때 어느 정도 이 시장도 어느 정도 조금은 좀 한번 좀 정리가 한번 되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뭐 잘 본인이 판단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위기가 이제 네. 지금까지 상황이 너무 좋았는데 언제든 그렇죠. 탐욕과 공포가 네. 번갈아 가면서 그럼요. 네. 온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빼놓은 당연한 얘기 같은데 네. 사실은 그 공포의 순간이 오게 되면 저는 예전에 부동산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그 네. 서프라임이 한번 예, 와보니까 그럼요. 그때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 돈 맥경화라는 말이 맞습니다. 유행했어요. 예, 돈이 아예 안 들죠. 은행에서 맨날 이제 대출이 되게 많았는데 네, 네. 연장을 이제 1년이나 2년마다 하는데 네. 무조건 갚아라. 그렇죠. 근데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 최소한 10% 갚고 예. 예, 뭐 보험 들고 막 이런 걸 했는데 네. 그런 건 되게 두렵더라고요. 굉장히 두렵죠. 예. 근데 이번에 다가올 위험은 금리 위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충격파가 더 클 수 있는. 충격파가 훨씬 더 셀 가능성이 아주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데이터를 아직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이제 미국 경제 이런 데이터들도 지금 다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불황호황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지금 금리 위기 끝나고 나서 지금 처음으로 이제 안 좋은 신호가 지금 미국에서부터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호황 점수는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불황 점수 계속 둘 다 좋아지면서 경제가 성장을 하는 건데 지금은 호황 점수는 멈추고 불황 점수만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계속 지속이 되면은 항상 위기가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신호가 지금 이제 2018년 3월달 이후로 지금 계속 지금 이제 불황 점수만 높아지고 있어요, 미국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뉴스들도 지금 나오고 있죠. 조만간 뭐 위기가 올 거다 어떠다 그런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보는 데이터로 봐도 2018년 3월달이니까 2년 반 정도 놓고 보면 2020년 하반기 정도에는 뭔가 아마 지금과는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그런 타이밍이 올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가 그래도 뭐 한 15년 넘게 이상 공부해서 만든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든 거니까 제가 이제 많이 좀 신뢰를 하고 있는데 뭐 여기에 저보다 이제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하신 뭐 레이 달리오나 그다음에 이제 짐 로저스나 그다음에 김용희 교수님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향후에 이제 다가올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점들은 제가 생각하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이제 확률적으로 아마 2020년 하반기나 2021년 정도가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조심하시라고. 그다음에 대출도 가능하면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감내하실 정도. 네,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위기가 와서 혹시라도 금리가 또 IMF 때 금리가 뭐 엄청나게 급등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2008년에 이제 대한민국 위기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금리가 그렇게 급등하는 일이 없었지만 이번에 다가오는 위기는 지금 안 좋은 대한민국 경제 위기가 더불어서 조금 센 여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순간적으로 이제 돈맥경화가 와서 진짜 돈맥경화가 와서 대출금리가 순식간에 치솟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리 고정금리로 해놔도 그때는 고정금리가 대체금리로 바뀌거든요. 대체금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정금리 뭐 3.5% 고정금리라고 해놨다고 해서 무조건 100% 픽스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어떤 은행권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유동성의 위기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교정금리가 대체금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한 순간이 물론 확률적으로는 낮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위험한 순간이 충분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셔서 큰 어떤 자산 그런 관리에 대한 그런 그림을 그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미스터 토님을 뭐 저는 뭐 잘 알고 있지만 뭐 리치고를 만들고 부동산 투자자로만 알고 계시지만 뭐 지금 금융계 쪽 일을 하시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국 데이터랑 뭐 주식 같은 것도 경제 전반에 대한 것들 다 살펴보시고 하니까 좀 생각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많죠. 근데 보면 요즘에 우리나라 실업률도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리고 높죠. 저는 상가 투자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보는데 자영업이 장사가 진짜 안 돼. 맞습니다. 너무 안 돼요. 정말 큰일. 이제 돈을 진짜 안 써요. 보면은 안 쓰는 게 맞습니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불과 한 1, 2년 사이에 이제 그런 일들이 눈에 띄게 뭐 매스컴에서 많이 집중해 보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건 데이터를 봤을 때 어떻게 아까 이제 보신 소득 데이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꺾였잖아요. 소득 이미 이게 이제 불과 1, 2년 사이에요. 근데 이게 장기적인 큰 흐름을 맞추는 데 있어서 제일 유용한 데이터가 인구 데이터거든요. 왜냐면 인구는 20년 동안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인구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인구 구조가 지금도 이제 안 좋아지고는 있지만 2020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고 2030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는 거의 뭐 정말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구조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갈수록 어떤 실물 경제가 지금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대로 간다면 정말 참 갈수록 기회가 점점 더 없어질 것 같은데 지금 뭐 최근에 뭐 북한과의 뭐 이런 어떤 돌파구가 될 수 있겠죠. 이게 된다라면 상당한 또 대한민국은 엄청난 돌파구가 될 거고. 그래서 저도 내심 사실 북한하고의 이런 관계들이 잘 되고 개방이 잘 되고 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좀 정말 우리가 정말 이제 호황이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행복하게 이렇게 좀 잘 사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 있잖아요, 북한에요. 그러니까 뭐 벌써 부동산 카페에는 그런 얘기들이 돌아요. 평양 쪽에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만스테 만레프 해가지고 거의 강이 보이는 그런 거 이미 벌써 해가지고 레미안 프로지오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참 보면은 요즘에 실물 경기에 느끼는 이 분위기는 그렇죠. 굉장히 맞아요. 정말 안 좋아요. 그 데이터에서도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안 좋은데 그나마 버티는 이유는 뭐냐? 지금 자산 시장의 여름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이상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은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GDP의 50% 이상이 수출로.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고 수출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도 인구 고령화, 저성장 고령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잃어버린 20년, 물론 이제 약간이 아니라 아주 많은 버블이 있긴 했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내수도 없죠.
수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나마 이제 반도체 경제나 이런 게 하니까 안에 내수에서는 지금 아주 힘든데도 뭐 자산시장 버블이 생기고 이게 간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어떤 외부의 중국이든 미국이든 뭔가 글로벌한 충격파가 오고 수출마저 많이 꺾이게 된다라면 내수는 더 안 좋아질 거야 앞으로. 뭐 북한과 이런 게 없으면 그럼 내수는 더 안 좋아지고 외부 충격마저 오면은 완전 그때는 진짜 힘든 시기가 오시겠네요. 엄청나게 힘든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네. 나중에는 이제 그런 내용만 따로 한번 이야기 나누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부동산 알파고 리치고에 대한 이야기들 네.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얘기도 되게 재밌네요. 예, 재밌죠. 많이 알고 계시니까 뭐 네. 던지면 그냥 막 대답해 주시고 근데 취업도 너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죠. 뭐 40, 50대 이제 힘들다고 하고 네. 참 저도 많이 걱정인 건 있어요. 근데 네. 뭐 어떻게 뭐 돌파구가 생기겠죠. 뭐 긍정의 마음으로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부동산 알파고 리치고 리스토토님 강의 오늘 많은 분들 함께 하셨고요. 블로그를 통해서 질문도 많이 주시죠. 네. 질문 막 그 비밀 댓글 달고 그러면 네. 답변 많이 해주시나요? 구체적인 답변, 그러니까 질문에 사실 답변을 해드리기가 좀 힘들고요. 근데 가능한 한 뭐 짧게라도 답변을 다 남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블로그를 통해서 다양한 강연들 진행하고 계시니까 만나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내용은 정리해서 유튜브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